정말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노 기자가 히얼 위고, 보통 이제 이 로마노 기자의 이 히얼 위고는 가장 확실할 때에, 그래서 이게 로마노 기자가 유명해진 멘트죠. 히얼 위고가 나오면 오피셜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멘트인데, 이 히얼 위고를 올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와 완전한 구두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개인 합의가 완료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5년 계약이 준비되었습니다. 5년 계약. 그러니까 2028년까지 계약을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 제한을 수락을 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남은 단계는 단 한 단계. 바이에른 뮌헨이 바이아웃을 나폴리에게 지불하는 거. 단 한 가지만 남아있는 상태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키커즈를 보면 김민재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리카 헤란데스를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군 복무 때문에 현재는 바이에른 뮌헨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일주일 뒤에 김민재가 퇴소를 하게 되면 곧 오피셜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계약 조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난번에 이 플라텐버그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플라텐버그는 바이에른 뮌헨 소식에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이 기자도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가능한 빨리 김민재 영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에이전트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부 사항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히얼 위고가 나온 거죠. 근데 이때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2028년까지 계약, 로마노랑 계약 기간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유로에서 1200만 유로의 연봉을 받게 된다 라고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1000만 유로에서 1200만 유로가 새 전인지 새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이탈리아 매체들에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1000만 유로에서 1200만 유로 정도다.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탈리아 매체는 보통 모든 연봉을 세후로 이제 환산을 해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후 1000만 혹은 1200만 유로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 김민재의 연봉이 분데스리가에서 9번째, 10번째 정도가 된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 정도의 금액이면 지금 세후 1000만 유로, 1200만 유로 요 정도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한국의 중앙수비수, 심지어 그냥 중앙수비수도 아닙니다. 아마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면 김민재는 핵심 선수로 뛸 거고요. 지금 이 바이에른 뮌헨이 이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사실은 4,500만에서 5천만 유로 요 정도의 금액을 곧바로 지불한다 라는 뜻은 팀 내에서의 위상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음 시즌에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바이에른 뮌헨은 빅클럽 중에서도 빅클럽이에요. 레바민, 이게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빅클럽 중에서도 빅클럽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약간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정말 엄청난 팀에 김민재가 갔다. 그리고 이 바이에른 뮌헨은 당연하게도 매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 1순위로 꼽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에른 뮌헨에 딱 가는 순간 김민재는 트로피를 쌓아 올릴 일만 남아있다 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 가게 되면 일단 주변에 있는 선수의 퀄리티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보시면요, 간략하게만 살펴봐도 김민재가 3백을 쓸지 4백을 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이렇게 3백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선수들 보세요.
더리우트 우파메카노가 김민재의 파트너고요. 앞에서는 키미가 볼을 받아주고 김민재의 옆에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오버래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알라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앞쪽에는 고레츠카, 코망, 사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해리케인도 영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스쿼드 자체가 정말 한 선수 한 선수가 엄청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김민재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축구계에 정말 뭐 축제와 같은 소식이고 그리고 이 김민재가 김민재 선수의 이 위상 자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순간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하는 정말 이 손흥민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단숨에 되어버렸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뭐 그 스쿼드만 봐도요. 지금 이 바이에른 뮌헨은 당장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들어 올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스쿼드예요. 정말로 지금 강한 스쿼드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면 약간의 이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나폴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나폴리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서 김민재가 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요. 김민재가 지난 시즌의 히트맵 보시면요. 엄청나게 올라가서 플레이를 했잖아요. 김민재. 그런데 더리우트 김민재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플레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트피스도 많았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움직인 것도 많아요. 더리우트는.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김민재보다 훨씬 더 넓은 활동 반경과 훨씬 더 높이 올라가서 플레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3백을 쓸 때도 있어서 더 이제 활동 반경이 넓은 것도 있지만 일단 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은 그러니까 그 유럽 전체에서 유럽 어떤 팀을 만나도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맨시티를 만나도 라인을 올릴 수 있는 팀이에요. 바이에른 뮌헨은 거의 유일한 팀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 시즌에 김민재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압박도 하고 심지어는 높이 올라가서 패스도 뿌려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도 다음 시즌 김민재 선수는 공격 포인트가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민재가 가장 부족했던 건 득점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투엘 감독이 3백을 썼던 기간이 있었죠. 첼시에서 왼쪽 센터백 자리에 리디거를 썼습니다. 근데 리디거도 오른발을 쓰는 왼쪽 센터백이었잖아요. 근데 이 리디거의 공격성을 활용을 해서 엄청나게 높이 끌어올리고 리디거가 올라가서 막 중거리 슈팅도 하고 전환 패스도 계속 뿌려주고 그리고 올라가서 심지어는 스루 패스까지 막 넣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엄청 올라와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보여드리면 요런 장면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리디거가 그 첼시에서 3백을 쓸 때 왼쪽 센터백으로 나와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정말 높은 위치에서 이 위치는 사실 미드필더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뛰다 보니까 뛰어들어간 최전방 공격수에게 리디거가 직접 패스를 뿌려줍니다. 왜냐? 수비수는 그래도 비교적 미드필더보다 압박을 덜 받거든요. 그런데 수비수가 올라와 버리면 이 위치에서 압박을 안 받으면 직접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리디거의 패스 한 방에 상대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이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아마 김민재가 이런 플레이를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김민재 선수가 또 때마침 이게 정말 착실하게 스텝업이 되는 건 뭐냐면 너무나 나폴리가 적절한 팀이었어요. 나폴리에서 스팔레티 감독이
늘상 김민재한테 소리쳤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패스해라. 앞으로 공격적인 패스 뿌려라. 정말 심지어는 김민재가 김민재가 안정적으로 패스를 잘 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공격적으로 패스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민재가 전진 패스 능력이 지난 시즌에 정말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딱 그 패스가 필요한 팀이죠. 그러니까 김민재가 점점 더 성장함에 있어서 페네르바체에서 원백을 보면서 공간 커버를 유럽 무대에서 공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나폴리에서는 라인을 높여서 공간을 커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진 패스까지 장착하면서 패스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 이제는 이 것들을 장착했으니까 바이에른 뮌헨에 가서 그동안 페네르바체와 나폴리에서 쌓아왔던 것을 그대로 더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김민재가 팀도 정말 매번 잘 골라갔고, 매번 잘 골라가는 와중에 점점 스텝업이, 진짜 이거는 중국 한 시즌 뒤에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 올라가는 속도와 이 점프하는 그 이직의 속도가 엄청나요.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즌에는 이제 히어리고까지 뜬 마당에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건 거의 좀 이제 확실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분데스리가, 포칼, 바이에른 뮌헨은 일단은 트래블을 노리면서 시작합니다. 트래블을 노리는 김민재를 우리가 2028년 계약 기간이 지금 예상이 되는 게 5년 계약이잖아요. 5년 동안 최소한 5년 정도는 트래블을 노리는 김민재를 매 시즌 볼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퇴소를 한 다음에 오피셜은 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국 축구사에, 그리고 아시아 축구사에 정말 기념비적인 이적이 되지 않을까